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의 이현준입니다. 자, 오늘도 트랜스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교육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 봤다면 정말 문화교육, 영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영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화교육이 영어 교육에서 필요한가? 문화교육 필요한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들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문화라고 가리킬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일단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문화라는 것은 정말 어떤 특정 문화라기보다는 하나의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아주 사람들이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제에 관심이 없는데 뉴스에서 경제란을 보면은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일원에 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뮤니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물론 어떤 하나의 목표 집단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일반적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마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요런 커뮤니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이 혹시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팬카페 가입하시면 대화의 반은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쓰는 전문 용어도 있고 쓰고 있는 다른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요. 그리고 같은 표현을 말하더라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문화적으로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가 어색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학생이 제 이름이 이현준이니까 저한테 그냥 이름으로 연준아 이렇게 부르면 정말 이상하죠. 물론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에 갔을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처럼 선생님 하는 것처럼 Hey teacher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은 틀리진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해요. 미국은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Mr. Jones, 저 같은 경우에도 Mr. Lee 이런 식으로 성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데 거기다 대놓고 teacher, professor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문화교육이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화할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 가지 더 예를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원어민 수업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영어회화 이렇게 따로 원어민과 신청하셔서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만한 일인데요. 자, 예를 들자면 원어민이 첫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할 겁니다.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런 질문 누구나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별일 없었어. 집에 가서 밥 먹고 발 닦고 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으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도 I went home, ate dinner, and went to bed.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하지를 않아요. 영어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저께 뭐 했어?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집에 갔어. 텔레비를 봤어. 뭘 봤는데? 드라마를 봤을까? 스포츠를 봤을까? 드라마 마음에 드는 걸 봤을까? 마음에 드는 줄 알고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소위 말하는 디테일을 요구하는 대화를 많이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미국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은 물론 이게 정론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얘기 들을 수 있냐면 한국인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대화가 중간에 끊기는 것 같아. 요런 인상을 좀 받는다고 해요.
그런 이런 것이 바로 문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저희 영어 교육 전공에서는 뭐 다른 말로 이것을 풀이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전체를 아우러서 문화 교육이라고 칭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 요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어디까지를 문화라고 일컬을 거예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좋아해. 그럼 그건 문화예요? 그럼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 태권도 할 줄 알아요? 그럼 문화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문화 교육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커리큘럼이라든가 짜여진 게 없는 이유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예, 특별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물론 학자 중에 한 명이 G라는 학자가 Big C하고 이렇게 Small C 이렇게 바꿔가지고 Big C는 굉장히 큰 범주, 그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문화고, Small C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나 한 작은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 요렇게 갈라놓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다 가르쳐요? 미국은 주별로도 다 틀린데 그걸 다 배우고 앉아 있으면은 다른 공부는 어떻게 해요? 영어만 평생 공부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문화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강의 계획서도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톡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해요. 스몰톡이 뭐냐? 자, 아까 전에 문화 얘기랑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유, 저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오네요. 몇 번 타고 가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옆으로 지나가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왜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지? 하지만 미국에서는 스몰톡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걸면은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뭐 불친절한 사람들은 얘기 안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자국민들도 문화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아니죠.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의 문화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교육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예?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먼저 제언이에요. 이게 제가 제안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궁금한 것부터, 관심 있는 것부터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이라도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가듯이 하나씩 차곡차곡, 아니면 최소한 내가 관심 있는 곳에서의 문화만큼은 최대한 많이 알겠다. 여러분들 혹시나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야구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면 카페나 이런 데 가입하셨을 때 꼭 공지사항에 이런 게 있어요. 줄임말 확인.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카페의 문화의 일부분 중 하나예요. 그것부터 배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필요한 부분을 배워서 쌓아가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있는 거라도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란 것은 정답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요. 정말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기 속성으로 학원에서 석 달간 안에 내가 마스터를 해야겠어. 죄송합니다마는 문화교육이란 거는 그렇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한 학기 동안 저도 제 학생들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다만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한 가지라도 배워가자, 이런 식이라도 해서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때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뭔가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앤트맨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유용한 표현보다는 그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중심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technical terminology라 부르기도 하고 뭐 multi-word unit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전문 용어니까 넘어가고 그 영화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어들을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앤트맨 공부하는데 맨날 마블에 관련된 용어만 배울 거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끼어 들어간 문장에는 이미 많은 루틴과 청크, 소위 말하는 그런 말뭉치 같은 걸로 쌓여 있어서 거기서 이미 표현력을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앤트맨의 세계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와 함께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앤트맨을 보셨다면 앤트맨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물론 영화 하나 볼 때마다 맨날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영화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럼 그 영화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것이 문화 공부와 문화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미디어 매체를 보고 나면 학생들은 스스로 궁금한 부분들을 찾게 돼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설명드릴 트랜스미디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궁금한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앤트맨을 보고 나서 나 이런 게 궁금한데 뭐지? 한번 찾아볼까? 하고 블로그 찾아보신 분들 분명히 몇 분은 나오실 거요. 아니면 잘 아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의 언어학습이란 무엇인가? 언어학습이란 소위 말해서 그 목표 커뮤니티, 타겟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기 위한 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화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그냥 단순히 표현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서 존재하고 있는 전문 용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전문 용어를 알아야만이 소위 말해서 그 목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력들은 이 소위 말하는 이 테크니컬 터미널로지나 멀티워드 유닛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학습이란 것이 문화교육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은 트랜스미디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